최근 토트넘 팬들이 손흥민에 대해 엄청난 비난과 악성 댓글을 쏟아내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을 중앙에 고립시켜놓고 공도 제대로 보내주지 않고 손흥민은 왜 득점을 못하냐라고 지적하는 팬들입니다. 손흥민에게 득점뿐 아니라 수비에 적극 가담했느냐를 따지고 있는 토트넘 팬들 수준입니다. 엉뚱한 헛소리가 난무하는 가운데 토트넘 레전드 글레노들과 조세 무리뉴 감독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축구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의 전문가와 축구 매체의 헛소리가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는 일은 오늘도 있었습니다. 시즌 마감이 될 때가 되면서 토트넘 올해의 선수에 대한 전망을 보도한 기사입니다. 토트넘 전 감독이면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팀 셔우드는 영국 매체와 인터뷰에서 이번 시즌 토트넘 최고의 선수로 판더벤과 로메로를 꼽았습니다. 17골 9도움으로 토트넘을 이끈 주장 손흥민은 아예 없는 선수 취급을 했습니다. TBR 풋볼은 8일 팀 셔우드는 구단 올해의 선수로 손흥민이 아닌 2명의 수비수를 선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셔우드는 이 두 선수가 올해 토트넘 최고의 선수인 것은 변함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준수한 활약을 펼친 선수로 풀백 비수마와 미드필더 메디슨을 언급했습니다. TBR 풋볼도 올 시즌 여러 포지션에 걸쳐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들이 많이 있다라며 시즌 초반 비수마와 메디슨이 환상적이었고 히샬리송도 시즌 중반부에 괜찮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매체는 로메로와 판더벤이 버티고 있는 센터백 라인은 리그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만 개선하면 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결국 팀 셔우드와 TBR 풋볼의 아주 예리한 축구 전문가의 판단으로 로메로와 판더벤, 비수마와 로메로, 이어 히샬리송이 이번 시즌 토트넘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을 똑같이 지켜보았는데도 어떻게 이런 황당한 주장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지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축구 전문가와 축구 매체가 한국의 축구팬 블로거나 커뮤니티의 분석에 발바닥도 못할 틀 수준입니다. 이런 엉뚱한 평가의 과학적인 통계로 손흥민의 활약을 증명하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제축구연맹사나 연구기관인 국제스포츠연구소가 전 세계 30개 프로축구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의 수비 가담 정도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 영국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이 전 세계 프로축구 공격수 중 가장 수비 가담이 많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비 과정에서 시속 25km 이상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와 신체 접촉 및 볼터치가 없어도 상대에게 압박을 가한 횟수를 통계로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손흥민이 종합 1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수비 복귀 과정에서 빠른 속도로 질주한 거리 부분에서 1위에 올랐습니다. 압박 횟수는 전체 7위이지만 유럽 5대 리그에서는 압박 횟수도 1위였습니다. 연구소는 포스텍 감독이 수비 상황 시 공격수들에게 높은 수비 가담을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결과는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점인 수비 취약을 확인시켜주는 데이터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오래전부터 공격수가 수비에 적극 가담해야 할 정도로 수비가 취약하다는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들어 더 수비가 취약해졌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8경기 실점에 4연패 기간 동안 13골 실점이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메로와 판더벤 등의 수비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수비 가담이 가장 많은 공격수 세계 1위라는 발표로 갑자기 손흥민과 요리스의 충돌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 요리스가 손흥민에게 수비 가담을 왜 빨리 하지 않느냐라고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시 돌아보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손흥민 겨냥 짜증 폭발의 분풀이었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손흥민이 수비 가담에 더욱 집중하면서 세계 1위라는 통계까지 나왔습니다. 포스텍 감독이 인버티드 풀백 전략에 닥치고 공격으로 하프라인까지 라인을 올리는 플랜 A만 줄기차게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페드로 포로와 오도기가 인버티드 풀백 전략으로 최전방까지 올라오고 틈만 나면 최후방 공격수인 로메로까지 올라오다 보니 수비에 허점이 뻥뻥 뚫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4경기 동안 13실점을 헌납할 정도이다 보니 손흥민은 수비 라인까지 내려가느라고 정신없이 뛰기 바빴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3일 뉴캐슬 원정 경기에서 0대4로 충격적인 패배를 할 때는 토트넘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이 이상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경기 후 뉴캐슬 에디아우 감독과 선수들까지 토트넘의 전술이 너무 단순하고 뻔해서 조금 변화를 주었다. 그게 성공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인버티드 풀백 전략이 수비를 다 비워놓고 무조건 하프라인까지 올리는 것이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당시 인버티드 풀백 전략이 언제부터 공격수를 외면하고 자기들끼리 뻥축구 남발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인버티드 풀백은 적극 빌드업을 해서 중원 싸움을 하면서 수비 부담을 주고 빈 공간을 만들고 공격수에게 제때 정확하게 패스를 해야 합니다. 포스텍 감독의 플랜 A로 손흥민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지난 시즌 8위의 토트넘을 현재 리그 5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시즌 내내 고생한 손흥민을 인정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토트넘 레전드이자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서 잉글랜드 대표팀을 지휘했던 글레노들은 오늘 손흥민에게 큰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이 벌써 300경기 출전을 달성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말 환상적인 선수이다라고 치켜세웠습니다. 지난 10년간 꾸준히 입지를 늘려가면서 세계 최고의 리그인 프리미어리그에서 300경기 출전을 달성한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영국 매체 HITC는 호들이 손흥민의 재능을 칭찬하기 전 손흥민의 출전 경기 수를 듣고 깜짝 놀라워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호들은 손흥민은 어느 포지션에서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왼발과 오른발을 모두 활용해서 득점을 터뜨린다. 정말 놀라운 선수이다. 나는 손흥민이 300경기 출전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다. 너무나 환상적인 일을 해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오늘은 전 토트넘 감독이었던 조세 무리뉴가 유튜브 채널 FC 온라인과의 인터뷰에서 손흥민에 대한 숨은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토트넘 시절과 손흥민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빅클럽들이 손흥민에 대해 영입 제안을 많이 했다. 그러나 그 모든 제안은 영악한 레비 회장에 의해 모두 커트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손흥민에게 있었다고 알려진 빅클럽들의 영입 제안을 사실상 확인시켜주는 발언입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의 생각은 모른다. 그러나 손흥민이 진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레비 회장이 절대로 이적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 지난 2021-22 시즌이 끝난 후에 리버풀이 손흥민을 영입하려고 한다는 뉴스가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클롭 감독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무슨 일인지 리버풀은 이적을 포기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리뉴는 당시 레비 회장의 단호한 거절 의사가 결국 이적설을 완전히 잠재우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리버풀 매체인 리버풀 에코도 손흥민이 사디오 마네를 대체할 선수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결국은 허황된 꿈이 되어버렸다. 토트넘이 손흥민 판매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무리뉴는 손흥민이 케인처럼 재계약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면 레비는 다른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장사꾼이기 때문에 바로 큰돈이 되는 이적료 수입으로 입장을 돌렸을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무리뉴는 그러나 손흥민은 토트넘을 항상 선택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선수이다. 하지만 그는 메이저 트로피가 없다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손흥민이 케인처럼 과감하게 토트넘을 떠나지 않은 이유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 깊은 속내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오로지 손흥민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리뉴의 발언처럼 메이저 트로피를 몇 번이나 들어 올릴 수 있는데 저러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입니다. 만약 다음 시즌에 리그 우승도 못하고 유럽 대항전 우승이나 컵 대회 우승도 못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손흥민도 비난받을 판입니다.